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 다음 생에 우리가 어디로 태어날지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려시대, 몽골군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섬진강 인근에 감동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새신랑이었는데 그만 전쟁에 징발되어 싸움터에 나갔다가 운이 나쁘게도 몽골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석은 압록강을 건너 멀고 먼 만주 땅 심양으로 끌려가서는 그곳에 세워진 고려인 노예시장에서 농장주에게 팔려서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오지로 끌려갔습니다. 동석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매섭게 추운 만주 하얼빈 근처의 농장에 갇혀 살면서 심한 노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지나는지,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섬진강 강물은 잘 흐르고 있는지, 보고픈 생각에 둥근 달을 쳐다보며 고향을 그리워하기가 몇 번이었던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마치 영원히 깨지 않는 꿈속에서 길을 잃은 듯 답답했습니다. 동석은 기회만 있으면 아내와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탈출할 것을 작정하고 호시탐탐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동석은 드디어 탈출을 결행하여 고향 마을을 향해 몇 달이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어딘가 사람 사는 마을에 도착하면 손짓과 발짓으로 이를 구해 품을 팔았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대문 앞에 서서 물 한 그릇을 청해서 얻어 마시고는 굶은 채 길을 재촉했습니다. 죽더라도 내 고향 근처에서 죽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얻어먹고 때로는 품을 팔면서 만주 땅에 그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지나 그리운 땅 내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을 건너는 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감개무량한 동석은 의주 근처의 나룻목 강변에 앉아서 강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한 달만 더 걸으면 그리운 땅 섬진강변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보고 싶은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던 중에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 쓴 젊은 여자가 나루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불현듯 보였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아내였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생시인가요? 동석은 아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수천 리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는 동석의 품에 안기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워하던 아내를 부둥켜 안고 동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식경을 서서 울다가는 진정하고 강변 근처 풀밭을 찾아 주저앉아서는 부부는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부부는 압록강변 근처 주막의 방을 하나 새 얻어서는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회포를 푸느라 해가 지고 날이 새는 것도 모르면서 사흘을 꿈같이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부부는 고향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이나 갔을까요? 아내가 좀 쉬어가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보낸 사흘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낭군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나라는 몽골놈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놈들의 손에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놈들이 젊은 여자란 여자는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잡아갔는데 저도 적군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몽골놈이 욕보이려 하기에 당신을 향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섬진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승과의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싸움터로 보내고 나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동 쌍계사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에게 빌었습니다. 당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한 덕분인지 아니면 정절을 지킨 덕분인지 몰라도 죽은 지 6년 만에 저는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틀 후 흥화진에 있는 유갑석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니 당신도 나를 버리지 않을 생각이라면 사흘 후 어느 때에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울고만 있다가 당신이 오면 울음을 그치고 웃겠다라는 약속을 하고는 갑자기 어디론가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흥화진 유갑석의 집에서는 그토록이나 기다리던 딸을 낳았는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기에 이게 무슨 흉조인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자기가 들은 말이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상한 3일을 보낸 후 유갑석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가까이 찾아가니 과연 아기의 울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까지 들렸습니다. 동석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악을 쓰고 울고만 있던 갓난아이가 울음을 그치며 놀랍게도 생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동석은 유 씨에게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집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16세 되던 해에 다시 만원으로 부부가 되어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절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군요. 용어 풀이입니다. 섬진강은 모래가고와 두치강, 다사강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 1385년경 왜구가 침입하자 수를 셀 수 없는 두꺼비가 때로 울부짖어 놀란 왜구가 광양 쪽으로 피해갔습니다. 이때부터 두꺼비 썸자를 붙여 섬진강이라 했습니다. 나룻목은 나룻배가 건너다니는 물목입니다. 한식경은 밥 한 그릇 먹을 시간, 약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시오리는 심리의 오리를 더한 거리입니다. 풍비박산은 사방으로 날라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속에 올립니다. 이야기는 김영진 선생이 엮은 중국의 야담과 기담, 이규태 선생이 지은 민속한국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주막, 신윤복의 그림 주막, 김충근의 그림 주막, 전쟁기념관의 귀주대첩 그림, 비산나루터 문화축제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셔요.